김명신의 교육문제 해결소입니다. 며칠 전 어떤 지인을 만났더니 왜 이 유튜브 방송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들이랑 교육 문제로 소통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백인백색의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각자의 의견은 있지만 그 오랫동안 교육 운동을 또 학부모 운동을 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와 대안교육을 할 때 그 진학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구 신당동에 있는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그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학교를 정상화 시켜달라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벌였습니다. 그 학교는 샤이니, 종현, 혁오 밴드, 블락비, 지코 이렇게 그 가요계 음원 차트를 석권하는 실력파 뮤지션들의 모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용음악에 그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끼를 마음껏 발산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그 실습할 환경을 많이 그 제공을 해서 아이들한테는 꿈의 학교이자 그 대학 입학률도 아주 좋은 학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학업에 흥미를 잃거나 거기서 학업이라는 건 그 주입식 교육의 입시 교육, 그 암기식 교육을 유난히 또 싫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때 뭐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정규 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냥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 전문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입학시켜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대안학교를 보내야 하나 이런 고민을 대부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교가 이제 아이들의 등록금을 학비도 꽤 비싼 걸로 알려져 있어요. 260만 원씩 1년에 4번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가 그 단일 건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그 이제 운동장도 없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그런 실력을 제대로 펴 보일 수 있는 뭐 실습실이라든가 또 뭐 콘서트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옆에 뭐 충무 아트센터를 빌리겠다 뭐 등등등 그렇게 그 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그 학비를 냄에도 불구하고 그 학비를 학생들에게 올바로 제대로 다 쓰지를 않고 그 계속 이제 그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들은 또 대부분 이렇게 기독교계 대안학교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도 급식실이 없어서 바로 100m 앞에 있는 그 예수마을 교회라는 데 가서 아이들이 급식을 하고 오고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교육 환경은 열악한데 이제 학생들은 선호하는 이제 그런 학교였었는데 이제 그 학교의 그 학사에 여러 가지 이제 비리 부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은 이제 지난해 감사를 하고 제대로 환원시키고 한 적립금이 한 20억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을 교체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제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 호임 교장도 그렇게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그 계속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를 그대로 하면서 이제 학부모들의 불만과 학생들의 불만이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좀 제대로 개입을 해서 관성 교장을 내보내라 뭐 이런 주장을 했지만 실제 그 학교는 그 법인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사인이 운영하는 그냥 이렇게 학원 형태의 그런 이제 각종 학교였던 셈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궁금해가지고 서울교육청을 방문해서 왜 이런
그냥 겉으로 보면은 특성화 고등학교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등학교라는 이름은 쓰게 됐으며 이렇게 교육 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인가를 받게 됐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물었더니 2010년 저도 그때 이제 서울시 의원으로 교육위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바로 전에 2009년에 여러 가지 설립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까지 서울시 의원을 했습니다만은 2015년에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좀 쓸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의 그런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마치 겉으로 보면은 그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법적으로는 그 서울시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그래도 2학년, 3학년은 이제 졸업할 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뭐 그대로 머무르거나 아니면 전학을 하거나 그러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입학도 못 해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실은 참 걱정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학에 비리가 발생하면은 제일 먼저 그 학생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권도 침해되고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침해되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를 계속 그냥 이렇게 사각지대에 둘 것인가, 아니면 이제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하고, 그래도 이게 사각지대를 잘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럴 때 이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이제 얻어온 정보를 통해서 이제 아이의 학교,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학부모들도 좀 스스로 나서셔서, 사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은 오디세이 학교라고 해서 그 고등학교 1학년 1년 동안을 그 인문학 중심의 강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죠. 그리고 뭐 여명학교, 새터민 자녀를 둔 경우, 그 다음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학교, 뭐 지구촌학교 등등등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실용 음악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낸 세금을 공립 실용 음악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돈 걱정 안 하고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학부모들의 요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 운영되는 여러 개 학교 중에 몇 개를 추가해서 공립 실용음악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좀 하라는 거를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실용음악 고등학교 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사실 학교를 자퇴하는 애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는 학교, 아카데미, 그리고 한 학생당 1년의 교육비가 한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한테는 반드시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서 그 학생이 받고 싶은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는 게 학부모만의 그 경제적 부담으로 오지 않도록 그런 법과 제도를 좀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그런 발언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유튜브 방송은 최근에 논란이 된 서울 실용음악 고등학교와 그 대안교육 선택의 기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